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자부터 먼저 주 사회자부터 소개해 보세요. 준사이자? 네, 주 사회자. 네, 준사이자입니다. 예,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아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또 손님을 모셨어요. 이 스위스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만 타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도 갖고 왔어요. 여기 마요네즈, 예, 요게 되게 맛있는 거래요. 초콜릿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오시면 제가 이거 초콜릿 하나씩 드리는데 이 선물을 갖고 온 주인공입니다. 누구시죠? 한번 소개해 보실래요? 우리 한국장애포럼 KDF 장판의 외교부라고 할 수 있는 KDF의 우리 최한별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DF가 정확하게 이 뭐죠? KDF는 코리안 디서빌리티 포럼. 디서빌리티 포럼. 네네. 네. 그 준말이고요. KDF이고요. 저희는 이제 국제연대, 아까 외교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이 대표적인 국제 인권 규범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여성차별철폐 협약, 고문방지 협약, 뭐 자율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등의 인권 규범들을 한국 정부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하고, 잘 못하고 있으면 유엔에 가서 이르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장애인 의제와 관련된 외교적 사항, 인터내셔널, 그렇죠? 인터내셔널한 사항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꼬지른다. 얼마 전에 스위스 갔다 오셨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갔다 오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검토를 하고 이런 것 잘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고 또 권고하는 기구인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가 지금 회기 중이에요. 회기 중이에요? 네, 회기 중이에요. 국회 회기처럼?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세션 기간 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하듯이 국정감사 하는 것처럼 국정감사하면 국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불러다가 혹은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법률대로 잘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원회도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도 각 국가 당사국을 다 이제 불러다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제 권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션이 있어서 참관을 하러 갔다 왔고요. 참관만 한 거는 또 아니었고. 참관만 한 게 아니고. 예, 제가 또 밥도 드시고. 밥도 먹고요. 예, 또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특별하게 그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행사도 있었어요? 예,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즘에 또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유엔에서 만든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1주년이 됐어요. 나온 지가.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1주년 됐어요. 네, 벌써 1년. 벌써 1년이 돼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저는 별로 그냥 생무시하는 느낌이 들던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가이드라인 1주년을 맞이해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유엔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전 세계에서 이제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걸 잘 지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를 위원회가 주최를 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유엔 웹TV라는 그러니까 국회 방송 같은 거거든요. 유엔의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로 다 전 세계에 송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행사였고요. 거기에 감사하게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토론자로 다녀오느라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아, 멋지다. 네. 그럼 유엔 가서 발표한 내용이 한국에 대한 그 한국의 상황, 뭐 탈출 상황 이런 걸 발표하는 자리였던 건가요? 그렇죠. 네, 이런 해설 가이드라인에 비춰봤을 때 한국이 지금 어떻게 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혹은 그러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왔고, 근데 사실 물론 한국 내용을 소개드리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유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공통된 내용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다시 한번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은 건 그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특히 좀 한국에서 좀 푸대접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규범이고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그러니까 한국이 가입을 했고 국내법적으로도, 그러니까 헌법상 헌법 6조 1항에 따라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협약에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마치 그냥 좀 약간 부속 대충 뭐 나온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문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위원회에서 상당한 그 뭐랄까요, 중요도를 갖고 있고 실제로 국가들의 권고를 할 때에도 다 탈설 가이드라인을 인용해서 다 이거에 따라서 지켜라, 준수해라 라고 권고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님이랄지. 오세훈 시장. 그래요. 오세훈 시장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국제 규약은 그냥 선언된 것이지 꼭 지키진 않아도 된다,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탈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그건 너무나 어떤 사람은 급진적이다, 그래서 뭐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한 사람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 짜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중앙일보에 기고가 된 글인데요. 미랄복지재단 대표이신 분께서 유엔에서 만든 지침에 대해서 허구성이 많은 지침이다, 급진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비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를 굉장히 뭐랄까요, 폄하하는 내용으로 기고글이 실렸는데, 이 미랄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종교 베이스를 갖고 있는 좀 큰, 한국사에서 매우 큰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의 복지의 어떤 좀 제공자 중에 뭐 선도그룹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 글이 정말 유엔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서 어떡해.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거듭 제가 또 한번 피부로 실감하고 온 거는 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전 세계에서 선출된 이런 장애 인권의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엄선돼서 선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굉장한 전문가들이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장애 인권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과 또 경력과 또 이런 것들을 다 인정받은 분들로 된 18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모인 분들이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가이드라인인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좀 뭐 허구성이 많다던가 뭐 비합리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되게 모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실례죠. 굉장히 무례한 거죠. 국제사회에서 되게 신뢰를 범하는 일들이 굉장하게. 자주 있는데, 이 또 한 번 또 장애인 복지 안에서 이런 또 대대란. 헌법 제6조 6조 1항이구나. 국내법과 동일한 법률로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해당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국제법 학계에서는 이런 헌장적 성격을 가진 인권 규범들은 심지어 일반 국내법보다도 더 상위에 두고 이것에 맞춰서 국내법들을 다 개정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야 한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뭐 좀 대부분의 이제 학설이고요. 탈출적 가이드라인이 여기 기고글에도 그걸 간단하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발표됐는지에 대한 좀
지식을 네. 나눠주십시오. 네. 사실 가이드라인이 유엔 위원회, 그러니까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낸 거는 지금이 2번째밖에 되지 않아요. 네네네, 2번째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외에도 일반 논평이라는 걸 냅니다. 일반 논평. 예, 예. 그러니까 그 장애인권리 협약이 2006년에 이제 만장일치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는데요. 뭐 엄청 길게 만들 수도 없고 또 2006년에 만들어지고 인권은 계속 진보하잖아요. 인권의 기준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협약의 조항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도 생기고 그다음에 좀 추상적인 법률로 들어가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회에서 일반 논평이라는 거, 제너럴 코멘트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논평은 현재까지 8개가 나왔고요. 네, 8개가 나왔고요. 그중에 이제 5번째 일반 논평 5호가 이 19조에 관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19조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자립생활에 관한 내용이 19조이고요. 이 19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자립생활이다. 그리고 이것이 탈설이다.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 지침이 일반 논평에 쭉 담겨 있습니다. 일반 논평 5호, 5호에 담겨 있는데요. 이 5호에 담겨 있는 내용을 나오게 된 것은 국가들이 19조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 마음대로 해서 네, 맞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설에 맞춰서 한다. 네, 그렇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19조의 원칙은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야 진짜 19조의 원칙과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과 이 속에서 이걸 제대로 지키는 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일반 논평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잘 지킬 줄 알았더니만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시설이 잔존해 있고 점점 뭐랄까요? 시설도 진화를 하잖아요. 시설도 진화를 해서 작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시설의 문화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이거 자립주택이라고 하고 지원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관행들이 계속 위원회에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이렇게 남아있던 잘못된 형태로 계속 남아있던 시설들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죽음과 또 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 상상 가능하듯이 집단적 삶의 형태에서는 그게 한국에서 최초의 사망 사건 청도 대남 청도병원에서 예. 첫 번째 사망자부터 8번째, 9번째 사망자까지 대남 청도병원 분들이셨대요. 그래서 코로나 그때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모였던 모양이죠.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이거 보고 알았어요. 어떤 국가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는 허구성이 많은 지침이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들려요,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는 허구성이 많은 법이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데 해놓고서 맨날 법 앞에 불평등하고, 그죠? 완전히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그죠? 하고 또 대놓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조장한다. 그런데 그 헌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옳고 정당한데 자기들이 지키기 싫으니까, 특히 미랄복지재단이라고 했잖아요. 시설 운영자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장애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 자산을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중앙일보거든요. 중앙일보 지금 전달해서 이렇게 광고까지 해주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런 멘트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쭉 지켜봤는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좀, 그래, 중앙일보 당신이 언론이면 허구성이 많고 언론으로서 이 어마어마한 허점이 많은 이런 언론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대로 이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드디어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뜨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썼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근데 또 이분이 얘기한 말 중에
그러니까 탈시설화와 탈시설이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 중에 그러니까 그게 말장난 같은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시설 쪽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전장현이 주장하는 건 탈시설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유엔 가이드에서 얘기하는 건 탈시설화다. 그 화는 시설에 대한 개선, 현존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현존한 시설들의 소규모화하고 현존하는 시설들을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그건 탈시설화의 일환이므로 시설을 지원해야 되고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고 시설에게 더 투자를 해달라. 근데 그거를 전자영 같은 조직이 박형석 같은 사람이 탈시설만 주장해가지고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분도 포함. 아니요, 저는 주장- 전장현 내에서도 굉장히 유화파, 단계파, 최고의 급진파. 바로 이제 우리 김정아 우리 그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이죠. 그곳에서 거주시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라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고백하세요, 빨리. 아, 예, 고백합니다. 예. 고백하고 그 내용이 이제 저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그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탈시설 권리를 탈시설화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말장난처럼 하면서 현존하는 시설에 투자를 그 탈시설의 일환인 것처럼 계속 소개하고 있는 일부의 학자들과 일부의 이 운영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는 현존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 가이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가이드라인은 제일 처음부터 시설 수용이 얼마나 많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심지어 시설에 수용하는 것 자체가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구금이다. 자유권 침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구금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인권 기준이고요. 처음부터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처음부터 시설 수용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 다층적인 차별을 그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몇 조, 뭐 5조, 12조, 뭐 14조, 16조, 17조, 뭐 다 위반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수용은 그 자체로 위반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시설에 대한 투자, 개선 이런 이야기들이 왜 한국에서만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분명하게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이를 위한 또 신규 시설 설립을 위한 투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부분만 읽었나 봐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시설에 대한 투자. 그럼 그 더 앞부분만 읽었나 봐. 아니 8번에 나와서 8번에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라고 무려 8번 문단에 7번까지 읽은 건가? 나와 있는데 아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유럽에서 뭐 탈시설을 우려한다 뭐 발표된 게 있어요? 하도 그 탈시설 반대하는 분들이 유럽 EU에서 그 걱정한 EU에서마저도 탈시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 사회의 탈시설도 EU 같은 이제 어떤 복지가 좀 더 발달된 나라에서도 그런데 뭐 한국에서는 더하지라고 하면서 계속 탈시설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굉장히 내면서 EU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것도 제가 그 계속 이제 인용하시는 그 보고서가 2009년에 나왔던 보고서예요. 이 유럽의 이제 전문가 그룹이 만든 그 보고서였고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군요. 아니요, 2009년에 무려 2009년에 나왔고 그것도 몇 번이나 이제 새로운 버전이 그 이후에 몇 번이 나왔고요. 2009년에 나온 건데 이 2009년에 이 전문가 그룹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한 분을 제가 알아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한국에서 이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고
용납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 이건 분명히 탈시설을 위해서 모든 사람, 여기는 심지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노인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정신장애인이라던가 뭐 여기선 또 이제 뭐 그런 모든 집단의 탈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보고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시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한 시작점으로 이제 삼고 있는 보고서이고, 계속 이제 여기서 잘못 인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탈시설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 이게 때로는 어떤 국가들에서는 시설이 이제 국비로 운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무리해서 시설에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면서 시설 폐쇄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나온 부분인데, 뒷부분은 똑 떼고 앞부분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바로 그냥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시설문만 닫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 여기만 지금 계속 앵무새처럼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쓰신 당사자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는 거, 이제 화가 나셨다는 거, 네, 그렇고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왜곡돼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 보고서의 한 부분만 떼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사이비 같은. 미랄복지재단이 종교재단이니까 사이비.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미랄도 이게 성경적 용어 아니에요? 미랄이요? 불경이나 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만 떼다가 인용해서 쓰는 것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 맥락, 탈시설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적성과 원칙을 가지고 쓰여진 보고서를 그 중에서 일부분만 떼어서 유리하게 이거 봐라, 얘네 반대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딴 데로 가세요. 네, 돌아오세요. 사회자님, 돌아오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얼얼해. 아우, 세상에. 얼얼하다.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맵다, 매워. 아우, 매워. 이 정영석 미랄복지재단 상임대표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탈시설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찾고 싶은데, 그 탈시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한국에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설에서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 갑자기 탈시설 핑계 대면서 시설의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을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걸 해요. 그러면서 그 명분이 뭐냐면 정부의 탈시설 정책 때문이다. 시설 운영자가 시설을 폐쇄해버린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에서도 노조가 생겼는데 노조원들을 해고할 수가 없으니까 노조원들을 해고할 목적으로 가짜 직장 폐쇄를 하고 좀 이따 다시 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베껴와가지고 그럴 때 문을 닫을 때 명분으로 써먹는 게 탈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탈시설을 써먹는다. 예. 정부가 탈시설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장애인시설 문 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노인시설 할래 그러면서 문을 닫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들한테 정부가 탈시설 하라고 해서 우리 시설은 문 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문을 닫으려고 했던 시설이 이제 행정처분과 그 행정소송 속에서 이제 불어가 나가지고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탈시설을 악용하는 사이비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부모들이 위기감을 가지시는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탈시설이 그런 거였어? 그냥 확 문 닫는 거였어?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유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 미랄복지재단 대표님이 쓰신 이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다라는 걸 잘못된 얘기. 오늘 확인했네요. 네. 아까 그 보고서 쓴 그 전문가 그룹 이름 자체가 시설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의 서비스 전환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작성한 전문가 그룹의 이름 자체가 탈시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시설 문 닫고 모든 서비스가 시설 기반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옮겨야 된다라는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어디서 지금 이 공개적으로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하시는데 대체 어떤 건 좀 제보 좀
제가 이 찾기로 초콜릿이 뭐예요? 내가 쟤네바 태워다 드리지 내가. 아니 제보 좀 주세요. 뭐 직접 공개적으로.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반대했다는데. 전달해서 나오라고. 왜냐하면 유럽연합에는 탈시설에 대한 홈페이지까지 있어요. 유럽연합 공식 페이지 안에 탈시설에 대한 아예 페이지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이 목표가 이 유럽연합 내에서 이루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탈시설이라는 점은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이 공개적 비판, 유럽연합의 공개적 비판이라는 거에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는 정말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정영석 미랄복지재단 상임대표님 전달에 나오셔서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쪽도 생각이 있을 거고 우리 이야기만 또 하면 또 우리 보고 또 편파적이라고 또 이렇게 또 막 할 거예요. 거기는 그냥 저희가 전달해서 포용적으로 크게 이번 불러서 우리 차은별 우리 국장님과 같이 함께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미랄복지재단 상임대표십니다. 저도 대표거든요. 그래서 초대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인 권리위원회에서의 발표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저희는 그렇게 부르는데 탈시설화 가이드라인의 기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서 공식적으로 초대 드립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영상으로 초대 딱 날리는 멋지네요. 나중에 오션 시장도 영상으로 한번 보낼게요. 아니 오세훈 시장님도 사실 그 유엔 장애인 위원들이 이제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열려서 부산에 다 모이니까 오세훈 시장님 보고 뭐 이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곡해하시니까 제발 유엔 위원들을 만나서 정말 유엔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좀 만나봐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청원했는데 왜 안 만난 줄 아세요? 왜 안 만났어요? 애초에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안 맞다 뭐 그러면서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왜 안 만나겠습니까? 그죠? 만날 마음이 있으면 그게 안 만나겠습니까?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조치를 무시한 겁니다. 무시! 따라해 보세요. 무시. 그래서 이런 무시당하면서 살고 계시죠. 죄송해요. 무시해버렸네. 무시해서 미안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대표적인 반증인 것 같아요. 이미 알아요. 그럼 알고 있죠. 이미 이게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들을 본인들이 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고 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도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신들의 주장이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거. 왜냐? 이게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아니까 안 만나는 괜히 거죠. 만나가지고 진짜 괜히 궁금하지 않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뭐 어디 눈치 보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원칙대로 이야기할 건데 거기에다가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할까봐 그죠. 근데 부산시장님은 또 그 부산 대회 그 현장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 잘 준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같은 국힘 아니에요? 맞아. 같은 국힘인데. 뭐 또 다 같은 국힘이라도 그렇게 또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죠. 오세훈 시장님도 유엔 위원 만났다가 얼떨결에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지키겠습니다 말할까봐 자리를 피한 거구나. 나 만나줄 줄 알았네. 만날 줄 알았는데.